여러분들 혹시 가을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무엇일까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또 포도나 귤도 많이들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가을하면 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전통 과일인데요.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어 많은 분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감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감이 달콤한 과일이라서 혈당 수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생각보다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당뇨를 겪고 계신 분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감이 과연 혈당 조절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만합니다. 더불어 감을 잘못 보관하면 금방 물러지고 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와 궁금증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감 당뇨의 최고인 EU- 당뇨에 좋은 과일감 얼마나 먹어야 할까? 효능, 보관법, 변비입니다. 평소 당뇨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거나 달콤한 과일 섭취를 망설이는 분들, 감을 사놓고 어떻게 오래 맛있게 먹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변비 때문에 음식 선택에 신중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흥미롭게 들으실 만한 알찬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친근한 이야기를 곁들여서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준비했으니 편안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정보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감이라는 이 익숙한 과일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효능과 주의점, 그리고 당뇨 관리에 있어 감이 가지는 가능성에 대해서 듣다 보면 분명히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감이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의구심을 가지셨다면 잠시만 더 귀 기울여 보세요. 생각보다 흥미로운 비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감의 다양한 효능과 당뇨 관리 차원에서의 의미, 그리고 감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감의 기본적인 영양 성분과 당뇨 관리에 관한 관계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감은 달콤한 맛이 나고 과육이 부드러워 당도가 상당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감이 그렇게 달달한데 먹어도 되는 걸까?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은 단순히 설탕물처럼 달기만 한 과일이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감이 지닌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식이섬유가 충분한 식단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며 감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들은 신체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감 하나를 한 번에 잔뜩 먹는다면 혈당 관리에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다음으로 감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관련하여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혈당 수치가 갑작스럽게 치솟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물을 흡수하여 부드러운 겔젤 같은 형태를 형성합니다. 이 겔은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서서히 진행시키며 그 결과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시 말해, 감을 먹더라도 식이섬유 덕분에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므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나친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듯이 감 역시 적절한 양, 예를 들어 하루에 감 1개 정도를 적당히 나누어 드시면 혈당 관리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정 섭취량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감을 과연 얼마나 먹어야 당뇨 관리에 이롭고 또 어느 정도 섭취를 넘어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까요? 사실 얼마나 먹어야 하나라는 문제는
개인의 신체 상태, 활동량, 그리고 현재의 혈당 관리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중간 크기가 10,000개 정도입니다. 가만알이 대략 10만 150지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양을 하루에 하나 혹은 반 개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 무난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감의 당류가 혈당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식이섬유의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적당한 양을 지킨다면 감을 즐기면서 당뇨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에 다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반 개 정도를 아침 식사 후 디저트로, 나머지 반 개는 점심 식사 이후에 나누어 드시는 식으로 분배하시면 혈당 관리에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감이 당뇨 관리 측면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과일들이 당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 섭취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나 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혈당을 꽤나 빨리 올릴 수 있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도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감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식이섬유가 많고 과육 속에 들어있는 각종 비타민, 특히 비타민어,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관 건강 유지가 중요하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감을 적당히 드시면 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의 종류에 따라 당도나 식이섬유 함량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감보다는 홍시가 더 달고 부드러운 편이지만 식이섬유 측면에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과 균형입니다. 다음으로 감과 변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섯째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흔히들 감을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는 감 안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탄닌 성분은 장 운동을 다소 억제할 수 있어 변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을 먹는다고 변비가 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식이섬유가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감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 감을 드실 때 다른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면 녹색 채소나 통곡물,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면 변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과 변비의 관계는 적절한 섭취와 개인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섯째로, 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건강상의 이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관리뿐만 아니라 감은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에는 비타민어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것들은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 역시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도 일조합니다. 또한 감 속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혈관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 건강에 유익하며 이는 결국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과 같은 성분이 감에 직접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과 함께 견과류나 건강한 지방을 함유한 음식을 곁들인다면 전반적인 건강 패턴 유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호두나 아몬드와 함께 감을 곁들이면 혈당 조절과 영양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감의 적절한 보관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맛있는 감을 사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무르고 곰팡이가 피면 정말 속상하겠죠. 감을 오래 두고 맛있게 먹으려면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감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능한 상온보다는 10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좀 더 오래 식감과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온이 너무 덥거나 습하다면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되는데 이때는 꼭 비닐팩에 넣지 않고 종이 포장지나 신문지로 감을 싸서 습기를 조절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을 서로 붙여놓지 않고 간격을 두어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 한 박스를 사서 천천히 즐기면서 당뇨 관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겠지요. 여덟째로, 감을 활용한 다양한 섭취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감은 그냥 과일로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흔한 방법이지만 말린 감인 곶감도 즐길 수 있고 감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요구르트 위에 올려 드셔도 색다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감을 과육 상태로 지식여서
스무디나 과일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주스로 만들 경우 섬유질이 줄어들고 당류 흡수가 빨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과육제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적당히 단맛을 낼 때 감을 사용하면 정제된 설탕의 양을 줄일 수 있어 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감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들과 함께 곁들여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로 감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혈당 조절 능력이 다르고 당뇨의 정도나 약물 복용 상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을 드시기 전에 본인의 혈당 수치를 확인하고 너무 높은 혈당 수치를 가지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감은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조절 문제로 감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어느 정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빈혈이 심한 분들은 감 섭취 후 철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결국 어떤 음식이든 개인의 몸 상태에 맞추어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은 건강에 유익한 여러 측면이 있지만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섭취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째로 감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식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주황빛 열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추석이나 명절 상차림에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과일 중 하나였고 곶감은 겨울철 귀한 간식으로 사랑받았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서적 가치를 생각해보면 감은 단순한 과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당뇨 관리나 혈당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감을 다시 바라보면 과거 조상들이 감을 즐겨 먹었던 것도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해주는 이로운 점들이 무의식적으로나마 체득되어 온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 한 개를 천천히 음미하며 드실 때 그 안에 깃든 전통과 풍요로움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감과 당뇨 관리의 관계, 적정 섭취량, 변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감을 오래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보관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은 달콤하고 익숙한 과일이지만 알고 보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고 식이섬유와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섭취나 개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식단 구성이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하거나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을 꾸준히 섭취하고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감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당뇨로 고생하시거나 식단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감에 대한 시선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감을 드실 때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와 음식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